반갑습니다. 장비병환자 여러분, 장비병환자 장병환입니다. 저번 호리존 룩북 촬영 영상이 꽤나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셨고 꽤나 반응이 많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룩북 촬영하면 다음이 뭐죠? 바로 뷰티 촬영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세팅법을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얘기할 이 뷰티 촬영은요, 브랜드 10개 중에 거의 8할 정도는 보통 이 구성에서 시작됩니다. 당연히 다른 여러 가지 컨셉들로 인해서 세팅은 많이 바뀌는 편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틀 안에서 변형이 모두 다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마치 눕기 촬영할 때 기본 정석 같은 그런 부분들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금의 더 변형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발견하시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흰 배경에서 촬영하는 그런 뷰티 촬영입니다. 뭐 주얼리 촬영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 촬영이 될 수도 있고요, 뭐 프로필 촬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뷰티 촬영에서는 당연히 지속광보다는 순간광을 많이 사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속광은 저희가 사실 뷰티 촬영이나 그런 주얼리 촬영을 할 때는요, f10도 값이 굉장히 얕게 하는 순간 이 제품에 초점이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까지도 이렇게 f 값을 많이 조이고 촬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나 우린 뷰티는 클로즈업을 많이 촬영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속광은 좀 광량이 많이 좀 낮다. 물론 엄청나게 강한 지속광이 있으면 좋겠지만은, 아시다시피 뷰티 촬영은 조명이 거의 코앞까지 와요. 그럼 눈이 엄청나게 부셔요. 이런 지속광을 눈앞에 있으면 약간 눈이 시리거든요. 순간광을 많이 사용하고, 혹은 메인 라이트는 순간광으로 사용하되 뭐 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변형시킬 때는 지속광을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속광 말고요, 순간광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약간의 예제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팅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네, 저는 지금 배경 쪽에 와 있습니다. 벽이에요. 벽인데 옆에 보이시는 이 검은 색깔, 이 반사판 있죠. 사실 뷰티 촬영에서는요, 제일 중요한 게 이 반사판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 반사판에 대한 유무, 그리고 내가 어떤 사진을 찍는지에서 이 반사판만 변경한다면요, 마치 다른 컨셉으로 변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룩북 촬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뭐 V 플랫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뭐 그냥 크게 반사판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검정색 부분하고요, 흰색 부분이 있습니다. 이 흰색 부분과 검정색이 같이 있습니다. 혹은 뭐 검정색으로 칠해도 되고요, 한 부분만. 이것을 왜 쓰는지는 제일 중요한,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은, 이것에 대한 이 V 플랫, 이 반사판에 대해서 굉장히 활용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반사판을 먼저 무조건 2개를 양옆으로 설치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 반사판 뒤에는요, 조명이 하나 제가 세팅을 해놨는데요, 벽 쪽입니다. 이 벽에 부딪히고 앞으로 나가면서 흰색 벽을 만드는 거예요. 흰색을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보통 뷰티 촬영을 하고 나중에 후반 상세 페이지나 이렇게 올라갈 때는 보통 눕기를 많이 따거든요. 그 눕기를 따고 텍스트를 넣거나 하는 부분들이 많기에 아무래도 최대한 흰색 벽 혹은 밝은 그레이 톤으로 만드는 게 아무래도 업체 입장에서 혹은 클라이언트에게도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고요. 끈에 들어오는 그런 림라이트, 이제 타고 들어오는 빛들 있죠. 타고 들어온 빛들을 이용해서 우리 인물 뒤 목 부분 있죠. 이런 부분에서 림라이트가 타고 들어오면서 광 표현이라든지 좀 밝게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바로 조명이 이제 앞에 모델이 이렇게 서 있을 거예요. 모델이 이렇게 서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들은 현재 양 한 개 있죠. 옆에 이렇게 2개가 설치되어 있고, 이 검정색 반사판이 일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비치고 있는 이 지속광은요, 지금 영상 촬영을 위해서 켜놓은 거지, 나중에 사진 찍을 때는 이 지속광 말고 다른 조명으로 사용하게 될 예정이니까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지속광으로 촬영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백라이트는 일단 세팅이 완료되었어요. 백라이트와 양옆에 V 플랫은 준비가 되었고, 키라이트죠. 메인 라이트를 설치를 해야 되죠. 아까 앞에 보였던 이 지속광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요, 아무래도 컨셉별로 다릅니다. 어떤 것을 표현해 넣느냐, 뭐 색조 같은 경우이냐, 혹은 뭐 스킨케어 이런 것이냐, 혹은 뭐 주얼리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라이트 쉐이핑 툴, 저번 영상도 있죠. 소프트박스, 뭐 젠볼,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명은 어쨌든 순간광을 쓸 건데 어떤 쉐이핑 툴을 쓸 것이냐에 따라서 정말 질감 표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옆에 있는 지금 저 조명 있죠. 옆에 이 지속광이에요. 일반적인 120cm짜리 소프트박스를 설치했단 말이에요. 물론 순간광을 사용해도 이 쉐입은 똑같습니다. 같은 빛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잠깐만 예제로 보여드릴게요. 테스트를 제가 딱 줌 당겨가지고요, 제 얼굴 자 이렇게 찍는다고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120cm는요 꽤나 넓은 그 정도에 되는 광원을 보여주고 있는 지름을 가지고 있는 소프트박스예요. 하지만 제 얼굴 특성상 제 얼굴은요 좀 굴곡이 좀 많아요. 이렇게 눈썹뼈도 좀 많이 튀어나와 있고 광대도 튀어나와 있고 팔자주름도 대박 심하고, 우리 한국인 동양인들 얼굴에는요 아무래도 이렇게 굴곡이 좀 많지는 않습니다. 서양인들이 굴곡이 좀 많은 편이고 동양인들은 꽤나 평평합니다. 대신에 평평한 그 와중에 광대뼈가 좀 많이 돌출되어 있습니다. 한국인들, 동양인들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롤업이라고 해요. 여기 롤업.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광대뼈에서 다 끊기는 부분 있죠.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어딨냐? 이렇게 쫙 끊기는 부분 있죠. 여기 부분.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요 얼굴의 크기도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고, 얼굴을 어떻게 축소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고, 광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 롤업되는 이 부분을 큰 광원을 가진 소프트박스 뭐 이런 것들로 사용한다면은 자연스럽게 싹 넘어가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마치 조명을 가까이 가게 되면요, 조명이 가까이 붙게 되면요 롤업이 살짝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딱 끊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살 넘어가는 부분이 있죠. 이렇듯 피사체의 크기에 따라서, 광원의 크기에 따라서 어떻게 표현하는지는 여러분들 선택에 있습니다. 어떤 걸 추구하느냐에 따라 그렇고요. 이것들은 포토그래퍼나 사진 작가의 감성인 부분이 아닙니다. 이거는 레퍼런스와 그 다음에 브랜드 측, 브랜드의 컨셉에 맞는, 그리고 그 브랜딩에 맞는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지, 나는 이 감성이 좋다, 나는 이게 좋다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커머셜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어떤 조명을 쓸 것이냐, 저는 오늘은 메인 라이트를 파라볼릭스라는 쉐이핑 툴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게 바로 파라볼릭스입니다, 여러분들. 저번에 제 영상에서 항상 출연하는 놈인데요. 파라볼릭 시스템을 가진 쉐이핑 툴입니다. 정말 외국에서는 많이 쓰기도 하고요. 이 쉐이핑 툴은 동양인이 그렇게 맞지 않아요. 이 쉐이핑 툴은요, 아무래도 직진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파라볼릭 시스템이라는 빛의 성질을 이용하기 때문에 동양인들 얼굴에는 꽤나 컨트라스트가 굉장히 세요. 서양에 거의 맞춰졌다고 보면 돼요. 대표적인 브랜드로는 이제 아무래도 이 파라볼릭 시스템이라는 것을 개발한 브리제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브론 컬러가 아무래도 지금 현재로서는 제일 유명하고, 그렇죠. 가격대가 이제 뭐 어마어마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제 파라볼릭스, 이 제품 이름이 파라볼릭스예요. 이 브랜드 이름이 파라볼릭스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고독세 파라볼릭스도 있고요. 뭐 웬만한 파라볼릭스 이름 가진 그런 소프트 박스들은 진정한 파라볼릭 시스템을 가진 애들이 아니라 그냥 짝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왜 오늘 쓰려고 하냐면요, 최근에도 촬영을 했는데 요즘에 우리나라 K-뷰티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여러분들 주식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K-뷰티, K-산업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제품들이, 스킨케어 제품들이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클라이언트 분들이 이 물광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목숨을 거셔요. 물광 표현, 그러니까 우리 피부에 송글송글 맺혀있는 그냥 마침 반들반들한 그런 물광 표현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그런 표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부드러운 큰 그런 광원을 가진 소프트 박스보다는 조금 더 직진성이 강한 이런 파라볼릭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 뭐 리플렉터도 될 수 있고요, 실버 엄브렐라도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순간광 조명 600W짜리가 준비되어 있고요. 제 얼굴은요, 오늘 촬영할 모델이 아무래도 조금 초췌하지만 바로 저이기 때문에 제 얼굴에 맞는 라이팅으로 만들 겁니다. 저는 얼굴이 굴곡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얼굴이 굴곡이 많아서 이제 옆에서 날라오는 이런 사광을 받으면 이 굴곡들이 다 보여요. 그리고 특히 탑라이트도 엄청 별로예요. 그래서 저는 제일 잘 어울리는 라이팅이 제 얼굴에 잘 어울리는 라이팅은 바로 정면광입니다. 눈썹뼈가 조금 많이 튀어나와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팔자주름이 좀 심해서 이렇게 받는 얼굴이 제 얼굴 해서 라이팅을 할 때 가장 잘 어울리는 쉐입입니다. 이렇게 쉐입이, 그렇죠. 여러분들 확 티가 나죠. 그렇죠. 이렇게랑 티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면광으로 촬영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키라이트, 메인라이트를 세팅하실 때는요, 모델 부분의 얼굴형을 보고요, 조금 분석을 해보고 촬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 뷰티 촬영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뷰티 촬영의 세팅은 간단하지만
내가 무엇을 촬영했을 때 혹은 이 레퍼런스 있을 때 어떻게 이걸 표현할지 조금 더 디테일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디테일에 따라서 물광 표현이라든지 아이 캐치라든지 그 다음에 얼굴형에 따라서 그리고 밝은 톤, 쉐입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고려해야 되는 것이 바로 뷰티 촬영입니다. 파라볼릭스를 세팅을 해놨으니까 정면광으로 한번 제가 세팅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세팅이 일단 메인 키 라이트는 이렇게 세팅이 됐어요. 조금 키를 많이 올렸습니다. 보통 이렇게. 그리고 우리는 여기 사이에서 의자를 놓고 촬영을 하겠죠. 자, 세팅을 완료했습니다. 약간 아까와 조금 다르게 세팅을 했어요. 제가 너무 백을 가까이 가 있다 보니까 이 립라이트가 너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바꿨습니다. 현재 세팅된 부분입니다. 앞에 파라볼릭스가 그대로 있죠. 이것은 세팅 변화 없고요. 대신에 자, 이렇게 백라이트 부분을 이 벽 쪽으로 향했을 때를 아까 리플렉터로 사용했는데 엄브렐러로 교체를 했습니다. 리플렉터가 이제 너무 강하게 들어갔다가 나오다 보니까 립라이트가 너무 하드하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평평하게 주기 위해서, 조금 더 디퓨저하게 주기 위해서 엄브렐러로 바꿨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엄브렐러를 쓰시는 게 좀 편하실 거예요. 혹은 일반 사각 소프트 박스도 괜찮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양옆에 전부 다 이렇게 엄브렐러로 세팅했다는 점. 그래서 옆에서 보여드리면은 엄브렐러가 이렇게 양옆에 뒤에 조금 더 넓게 만들었고요. 뭐 출력은 비슷하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반사판 V플랫 있죠? 그리고 이렇게 파라볼릭스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모델이 앉아 있는 부분이 여기겠죠? 그 다음에 양옆에 검은색 V플랫을 설치해서 좀 더 쉐입을 강조했고요. 이 상태에서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옆에 V플랫 같은 경우는요, 이 모델이 앉아있는 양옆 사이드에 딱 맞추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쉐입이 가려지겠죠? 자, 그러면 이 V플랫을 왜 쓰는 걸까? 특히나 이 검정색 혹은 흰색을 왜 쓰는 걸까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영상의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양옆에 왜 있는지, 이게 있느냐 없느냐, 흰색이냐에 따라서 이미지가 확 달라지거든요. 그 부분들을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면 컷을 보시면은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이 양옆에 제 볼 있잖아요. 이 볼이 약간 검정색이 이렇게 살짝 묻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검정색으로 이 쉐입을 만들기 위해서 이 반사판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럼 이 약간 V플랫을 좀 더 가까이 붙이게 되면 훨씬 더 쉐입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백라이트가 켜져 있잖아요. 이 백라이트 흰색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백라이트 때문에 이 쉐입이 많이 약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제가 이 백라이트를 만약에 끄고 촬영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이미지가 나오는지도 여러분들 여기서 응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 백라이트 양옆을 끄고 해볼게요. 자, 백라이트를 한번 껐고요. 한번 다시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정말 많은 이 검정색의 그 그림자, 쉐입이 많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바로 이 양옆에 있는 이 V플랫이 좀 더 확대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들을. 그렇기 때문에 얼굴의 쉐입이 더 중요하게 나와야 되는 사진이라면,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 검정색 쉐입을 이용해서 검정색 V플랫으로 이 부분을 촬영하는 게 좋고요. 만약에 이 V플랫이 흰색이면 어떻게 나올까요? 흰색이라면 확연히 다른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죠. 이것을 흰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흰색으로 바꿨습니다. 그럼 흰색으로 바꾸고 어떻게 촬영되는지, 인물의 느낌이 나는지도 한번 테스트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확 달라지죠. 옆에가 밝아지죠. 이게 반사판이라는 자체, 특히 빛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요, 빛이라는 것은 결국은 색깔이 없어요. 물론 5600이라는 켈빈을 가지고 있지만 어떠한 것을 반사시키느냐에 따라 그 빛의 색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검정색으로 했을 때는 그 검정색이 여러분들 모든 빛을 흡수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검정색이라는 색을 반사를 시켰기 때문에 쉐입이 검정색이 많이 묻는 거고, 이것은 흰색이기 때문에 흰색이라는 색이 비춰져서 얼굴에 이렇게 밝은 톤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킨케어, 이렇게 밝은 느낌의 촬영이 필요하다면 아무래도 이렇게 흰색 반사판을 이용하는 게 좋고요. 혹은 뷰티 중에서도 색조 화장, 그런 컨셉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다면 아무래도 검정색, 혹은 얼굴이 조금 넙대대하거나 이 광대가 많이 부각되는 인물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을 더 살려서 검정색으로 쉐입을 더 많이 줄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다시 백라이트를 켜고
조금 더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흰색 반사판입니다. 흰색 V 플래스를 사용하고 좀 더 스킨케어 같은 느낌으로 촬영을 해볼게요. 양옆에 V 플래스를 흰색으로 하는 동시에 노출이 밝아졌어요. 당연하죠. 이 빛이라는 것도 앞에서 오는 키라이트가 직선상으로 펼쳐오면서 얘를 반사맞고 이 양옆을 마구 돌아요. 확산각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마구 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밝게 나오죠. 검정색 V 플래스 이용하게 된다면 이 검정색 빛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양옆에 있는 이 인물의 쉐입이 좀 더 강조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뷰티 촬영은 이런 식으로 촬영하게 된다. 라이트 세팅은 간단해요. 하지만 이 디테일을 손봐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백라이트를 엄브렐라로 사용할 것인지, 조금 더 그냥 림라이트를 타고 들어오게 리플렉터를 사용할 것인지, 혹은 거리를 많이 벌려서 차라리 그냥 백라이트, 그냥 백만 밝힐 것인지, 그리고 키라이트는 모델의 얼굴형에 따라서, 그리고 브랜드의 그런 제품의 반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반사에 따라서 저처럼 파라볼릭을 사용할 것인지, 혹은 그냥 12자, 8자 같은 큰 그런 디퓨저를 사용할 것인지, 소프트박스를 사용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있고요. 만약에 내가 헤어라이트라든지 혹은 역광을 좀 더 주고 싶다 했을 때는 뭐 양옆 옆에서 역광을 더 줄 수도 있고요. 붐암을 이용해서 탑라이트를, 헤어라이트를 살짝 줄 수도 있고요. 물론 뭐 헤어 촬영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요. 그런 식으로 이 기본 세팅을 바탕으로 다 변형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조금 더 난 여기서 어떠한 응용을 할 수 있을까? 지속광으로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지속광으로 뒤에 컬러를 사용한다든지, 솔직히 똑같습니다. 지속광도 똑같아요. 다만 확산각이 조금 더 줄어들기 때문에 지속광은 조금 더 타이트하게 촬영이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과, 아무래도 F값이 많이 낮아지겠죠. 혹은 뭐 ISO를 많이 올리거나, 그런 부분들을 대비해서 여러분들은 조금 더 응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